자, 4번 강제추행죄입니다. 자, 먼저 조문을 보시면 폭행협박이죠. 그 다음 사람이고요. 추행을 한 자, 여기까지 뭐 강간죄랑 똑같은데 폭행협박이 가로 열고 최협의입니다. 최협이라는 점에서는 강간죄와 같은데 그 정도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면 주체, 객체 똑같고 폭행협박을 보시면 항거곤란이죠. 항거곤란 밑줄 그시고. 자, 여기서 CF. 현저히 곤란하면 틀려요. 현저히 곤란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추행죄가 되지를 않는다. 자, 됐죠? 자, 시기. 폭행 협박이 먼저 있어도 되고 같이 동시에 행해져도 되고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될 수도 있고. 자, 밑에 판례 별표. 자,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을 한다 하는 것은 폭행 협박이 있고 난 후에 추행을 한다. 이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뒷자 동그라미. 이것은 뭐다? 폭행 협박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추행이 있고. 그 다음 폭행의 자체 동그라미. 즉 터치 자체가 만지는 것 자체가 곧 추행이다. 이런 말이. 그리고 반드시 의사를 억압함을 요하지 않고 빨간색으로 의사에 반한다면 그 힘의 대성력을 불문한다. 밑줄자. 그쵸? 강간죄처럼 막 그 최협의 폭행협박처럼 막 힘을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하철에서 뭐 엉덩이 만진다든지 가슴 만진다든지 뭐 사물을 볼 때 여성의 머리카락 만진다든지 어깨를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 터치하는 것 자체가 추행이죠. 추행. 자, 그리고 밑에 한거곤란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을 현저히란 말을 집어넣으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 됐네요. 자, 다음. 자, 추행을 봅니다. 자, 이 판례도 별표 치세요. 무지 중요하다. 자, 판결로지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 줄이네요.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빨간색으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추행죄가 말하고자 하는 보호법칙이다. 보호법칙.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이 보호법을 침해했을 때 추행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쭉 올라가 보세요. 을려는 48세 아줌마입니다. 그쵸? 쭉 보시고 자, 네 번째 줄. 갑은 그녀의 뒤를 쫓아가면서 공사살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벗었다. 자, 바지를 벗어서 보여줬다 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고 뭐 등등등등. 자, 이런 점으로 위치봤을 때 추행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자, 여기서 1번에서 뭐라 그랬죠? 1번에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만 갖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추행죄가 되는 것인데 자, 밑에 2번 48세 된 아줌마에게 바지를 벗어서 성기를 보여주었다 세모. 이게 추행이 돼요? 아니 그 아줌마가 여고생이 아니잖아요. 중딩 고등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개방된 밀폐된 폐쇄 공간이 아니라 개방되었고 차량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 싫으면 고개를 돌리면 그만해. 고개를 돌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행죄가 되지 않고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시에 나온 문제인데요. 자, 1번 올라가 보세요. 마지막 줄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행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추행이 됩니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이 사건처럼.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아줌마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해졌죠. 행해졌다고 해서 언제나 늘 항상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스마트폰 채팅 사건 별표. 역시 1번에서 마찬가지로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때 추행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거 나오죠? 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래요. 자수범이 아니다. 즉,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다. 마치 자수범인 것 같죠? 내가 직접 저 여성을 만졌을 때 추행인 것처럼 내가 직접 범죄를 실행했을 때에만 성립하는 자수범인 것 같은데 판례는 자수범이 아니래요.
빨간색으로 간접정범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도구 동그라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았을 때에도 강제추행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되는데, 자, 밑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앞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갑은 자신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애인으로 하여금 가슴사진, 성기사진 등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쵸?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는 것을 비롯하여 7차례에 걸쳐서 이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여성은 이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뭐 재미삼아가 아니고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친분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사진 한두 장을 전송했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갑이란 놈이 그 사진을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 사진들을 뭐 인터넷에 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여성은 그것에 겁을 먹고 이 남성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철저하게 여성은 이 남성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세요. 이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을 직접 터치한 건 없어요. 그렇죠? 터치한 것은 없는데 카메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남성은 여성을 철저하게 자신의 도구로 이용했고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 점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여성을 도구하여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갑은 뭐가 된다? 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판결례지 보세요. 판결례지 보시면 자, 색깔 칠해놨죠?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동그라미 입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도구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줄에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거부의사, 러브샷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 연인끼리 하는 것이고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싫다는 거죠. 근데 억지로 러브샷 하는 것은 추행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깨에 주무를 수 있어요. 뭐 어깨 안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싫다고 하면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의사에 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추행죄가 된다. 뭐 나머지는 쉽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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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치면 전부 다 추행죄가 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가슴이라든지 엉덩이, 가슴 만지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8번하고 9번이 중요하다. 자, 엘리베이터라는 폐쇄 공간입니다. 밑에도 엘리베이터라는 폐쇄 공간이에요. 폐쇄 공간이다. 그쵸? 자, 칼을 일로 위협하였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밑에 성기를 꺼내 잡고 움직였다. 성기를 꺼내 잡았다.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여자로 하여금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면 찔러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밑에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깜짝 놀란 갑 쪽으로 가까이 다가서려 하였는데 그 다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겠죠. 그랬을 때 튀겠다는 거지. 전부 다 추행죄를 인정했어요. 즉, 이 사건, 이 두 가지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터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폐쇄 공간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가 된다면 굳이 노터치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추행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 즉 노터치 판례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3개. 그 스마트폰 채팅 사건 한 개 하고 엘리베이터 사건 2개. 이 세 가지 판례는 노터치였지만 추행죄를 인정했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추행죄가 아니라고 본 판례 볼게요. 자, 가슴을 만진 건 가지고 추행죄라고 그 엄마가 고소를 했던 사건인데 그 아이가 2살밖에 안 됐어요. 성의 관념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탕을 주면서 어떻게 악수하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연찮게 가슴을 만졌던 사건인데 이것은 추행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적곡지인데요. 적곡지인데 이게 육군 중대장이기 때문에 추행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육군 중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법익이죠. 군대죠, 군대. 군대라고 하는 사회적 법익에서는 개인적 법익과는 개념이 약간 좀 다르다 볼 수 있고 또 군대 자체가 남성들만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착수식이네요. 자, 밑에 기습주행 사건도 별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죠. 자, 먼저 판결유지 1번을 보시게 되면 추행죄의 고의로서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행사가 있다면 뭐가 된다? 추행죄의 착수가 된다. 이런 말. 즉 유형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를 착수하였다. 이 착수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착수가 되죠. 결과가 이르게 되면 기수가 되고 결과가 이르지 못하게 되면 미수가 되는 거죠. 이러한 논리는 빨간색으로 기습주행의 경우도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자, 사실관계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저는 판결유지 읽을게요. 피고인이 배회하던 중에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이죠. 1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다. 껴안으려 하였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죠? 착수죠. 착수. 이게 바로 착수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갈로 되돌아갔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껴안으려 하였다. 동그라미는 폭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자체가 착수가 된다. 즉 이것도 노터치지. 노터치지. 노터치다. 추행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만약에 추행죄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추행죄가 안 되고 미수다, 무죄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하지. 우리 길거리, 서울 시내 길거리 수많은 여성들 많이 가잖아요. 뭐 멋있고 이쁜 여들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밤 늦은 때 쫓아가서 이렇게 행동을 해서 깜짝 놀라고 도망가면 그 여성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무죄라 그래요? 어? 판례가 얘기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껴안으려고 하는 행위 액션 자체가 착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터치가 되면 어떻게 되면 터치가 되면 기수가 되는 거겠죠. 무죄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밑에 고의범. 그렇죠? 목적범은 아니기 때문에 경향하는 목적은 있을 필요가 없고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자, 판결유지 보시면 객관적 판단입니다. 추행인지 아닌지는 객관적 판단이다. 동그라미. 주관적 판단 틀립니다. 목적범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 판단한다. 틀립니다. 오로지 객관적 판단입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보복의 의미에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 자체가 뭐예요? 객관적 의미에서 추행인 거죠. 자, 됐고. 자, 준강간 볼게요. 준강간. 준강간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술 취한 여성. 그치? 술 취한 여성 누워있지? 누워있지? 길가에 누워있거나 MT 갔는데 MT 그 방에서 누워있지? 덮쳐버리면 중간간이 되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형법 제10조, 형법 제10조라고 하는 것은 책임 능력과 관련된 조문이죠. 책임 능력과 관련된 조문인데 그것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죠. 10조는 책임 무능력자지. 책임 무능력자를 당연히 건드려도 이 준강간이 되지만 그쵸? 여기 수면 중인 부녀, 여기 잠자고 있는 부녀라든지 만취 상태에 있는 부녀라든지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가 책임 무능력자는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본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심신미약자는 객체가 아니다. 그건 됐고. 자, 그 다음 육체적, 심리적 반응 불가능도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 환자, 이런 치료를 가정하에 가늠했을 때에도 이 죄가 될 수가 있고요. 밑에 판례 보시죠. 자, 파란색으로 잠결에 빠진 사람은 심신 상실 상태에 이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잠결이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읽어보시게 되면 불 꺼라, 빨리 하라 이렇게 말한 정도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다음 판례. 자, 그러나 빨간색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 있죠?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객체가 될 수가 있겠고 또 교회 여신도들, 광신도들 있지? 광신도들. 그런 사람들도 객체가 될 수 있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좀 봐두세요. 마취제나 수면제 등을 이용했을 때는 그때는 이 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강간제가 돼버려요. 강간제가. 그래서 의사가 마취제를 놓쳐 그랬을 때는 이것이 강간이 된다. 자, 잠자는 사건 또 나왔네. 별표칩니다. 자, 빨간색으로 잠을 자고 있는 에서 동그라미. 잠자고 있는 분요. 그쵸? 음부 등을 만졌다라고 했을 때 준강간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봤어요. 그쵸? 10년 전 판례는 뭐였습니까? 10년 전 판례는 검찰이 강간죄로 기소했었는데 강간죄의 착수는 된다고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검사가 공소제기하기를 준강간으로 공소제기해서 했었죠. 판례는 잠자고 있는 부녀는 준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주관적 요건. 자, 최신 판례 나왔네요. 자, 중간간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한것불능 상태에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가늠하면 되는 거예요. 가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판례 보세요.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한것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늠을 해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간죄의 객체가 흠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되죠. 불능미수. 자, 불능미수 오랜만에 판례 나왔네요.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발표 박아두세요. 여기서 나오지 아니하면 총론 교재 때 총론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밑에 6번 보세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 객체가 13세 미만자입니다. 그래서 13세 미만자 우리나라 나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치면 초등생이죠.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을 말합니다. 중고생은 빠져요. 중고생은 미성년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 13세 미만자의 사람에 대해서 가늠 또는 추행을 했을 때는 297조 등의 예에 따른다. 밑줄 그시고 일단 필기부터 해볼까요? 적으세요. 법정형 플러스 미수범까지 아울러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에 297조 강간. 그쵸? 297조의 이 유사강간. 그 다음 298조의 강제추행. 그 다음에 299조가 중간간이잖아요. 중간간. 그 다음에 300조가 뭐냐면 이 300조를 잘 봐두셔야 돼. 300조가 땡땡 미수범이. 미수범. 됐나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305조죠. 305조가 되고 여기가 바로 의제, 강간죄 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조를 가보면 이 위에 있는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305조에는 여기 이 밑에 미수범 처벌정이 없잖아요. 이 세 줄로 끝나잖아요. 밑에 미수범이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305조를 가보면 무슨 예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예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297조, 297조 이 등으로 예한다는 말 법정형은 그 예에 따른다는 말이 확인이 와 닿는데 문제는 명문으로 미수범 처벌정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예에 예한다는 말은 미수까지도 아울러 규정해 놓은 것이냐? 라고 하니까 판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격 보세요. 성격 꼬맹이죠, 꼬맹이. 정상적인 성적 발육이 보호법이다. 따라서 동의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처벌된다. 이것을 중요합니다. 즉 동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됐고 자, 수단 보시게 되면 위계 위력을 써도 되고요. 뭘 써도 다 됩니다. 뭘 써도 전부 다 본죄가 됩니다. 즉 동의가 있어도 죄가 됩니다. 자, 그러나 처음부터 폭행협박이 있을 때에는 이 폭행협박이 바로 최협이에요. 최협이일 때는 그때는 강간죄나 추행죄가 될 뿐이다. 그래서 수면제를 타먹이게 되면 그때는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설명드렸듯이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말이고요. 자, 다음 판례. 자, 여기 나왔네요. 동의가 있어도 처벌된다. 그치? 그리고 밑에 판례 똑같습니다. 똑같은 판례인데
13세의 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알고 가늠하면 이 본죄가 되는 거예요. 그치? 폭경 압박을 쓰든 말든 의사에 반하든 말든 반하든 말든 상대방 여자가 13세 미만이구나. 그걸 알고 가늠하면 본죄가 됩니다. 여기서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동의 불문이라고. 동의가 있든 없든 본죄가 된다. 밑에 판례 별표.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미수범에 대해서는 명시적 조문이 없다. 그렇지만 무슨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법정형도 강간죄나 추행죄의 형으로 또는 그 미수까지도 아울러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자, 고의만 갖고 충분하죠. 그쵸? 주관적 필요 없고 목적뿐만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 다음 성길 만지면 그 자체가 추행죄가 됩니다. 배가슴 만져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자, 상해 치상죄죠. 상해 치상죄. 노트를 펴볼까요? 자,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배운 거 정리하는 겁니다. 자, 성인하고 미성년자를 가르는 나이대가 19세죠. 19세. 자, 미성년자랑 미성년자 의제, 미취학 아동 가르는 나이가 13세. 복습하는 거예요. 자, 성인은 폭행 협박의 수단이고요.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되지 않죠. 그렇죠? 연인들끼리 하는 게 강간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자 마찬가지입니다. 동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단은 위계 위력이고 그건 잠시 이따 배웁니다. 자, 방금 배웠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추행죄는 제한이 없어요. 수단 방법에. 동의가 있어도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죄 있죠? 이 모든 죄, 나이대 가리지 않고 이 모든 죄에 나오는 그 객체들은 강간죄 객체가 되는데 대신 폭행 압박을 쓰면 최협의 폭행 압박을 쓰게 되면 그때는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전체 연령이 전부 다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강간죄가 된다. 근데 최협의 폭행 압박이 아니라 위계 위력을 쓰게 되면 꼭 중고등학생이면 미성년자 간음죄가 되겠죠. 그리고 꼬맹이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배울 것이 이제 뭐죠?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를 배울 텐데요. 이 살인상해는 고의범이죠. 고의범. 즉 강간의 기회에 상해나 살인하면 상해죄, 살인죄가 되고 치상치사죄는 총론 시간에 배우듯이 과실범이죠. 과실범. 그래서 고의라는 강간죄의 고의범에다가 그 과실,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치상치사죄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고의가 빠지죠. 고의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로지 과실로서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때 결과적 가중범은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다 총론 시간에 다 배웁니다. 자, 다시 교재를 와볼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 301조입니다. 301조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형량이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상해죄하고 치상죄하고 형량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죄하고 치사죄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살해했을 때는 얼마,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얼마라고 해서 형량이 다르지? 형량이 달라요. 이거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상해하고 치상은 형량이 같다. 형량 동일하다. 살인치사는 형량이 차등이 있다. 차등이 있다. 요게 일단 시험 문제. 두 번째입니다. 297조, 297조, 298조, 300조까지잖아. 그쵸? 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다. 여기 뭐가 없지? 응?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강간죄 첫 시간에 302조하고 303조가 없죠. 요 죄가 없다. 요 죄가 없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주체를 보세요. 주체를 보시게 되면 강간죄부터 추행죄까지를 의제 추행죄까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CF 누가 안 들어가? 그렇지. 미성년자 간음죄 X. 그 다음 업무상 위력 등 간음죄 X. 이런 애들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다시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정 결과적 가정법입니다. 말씀드렸고 당연히 친고죄 아니죠. 미수가 없고요. 그 다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가 있었다 할지라도 공소기각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쵸? 그럼 무슨 판결하는데? 유무죄 실체 판결해야지. 이팔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 실체 판결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실체 판결한다. 자, 행위 보시게 되면 사상의 결과네요. 간음추행 기회에 밀접한 관련하에 행해진 것이 한다. 돼 있고 그 예를 들면 천막 파열 상해입니다. 상해 치아 탈락이라든지 그 수단인 폭행을 피하려다가 발생한 사상 이런 것들이 다 결과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체온증 사망사건 별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많이 나왔죠. 사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간음행위 그 자체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강간의 수단 동그라미 2번, 강간을 수반하는 발생한 경우 동그라미 3번을 말한다. 그 예가 앞에 나와 있어요. 여기 앞페이지에 그 예를 적어놨지. 천연막 파열, 치아탈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됩니다. 자, 됐네요. 그 중에서 2번이 잘 봐둬야 돼. 2번. 이건 총론 시간에 인과관계에서도 많이 나와요. 자, 볼게요. 아주 나쁜 놈들이야. 아주 나쁜 놈들. 자, 가벌병정 네놈이 있어요. 네놈. 다 미성년자들이야. 그치? 자, A년 13세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밤이죠. 저녁 때. 야산에서 의도적으로 게임을 통하여 A녀로 하여금 술을 마셔 취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만취한 A녀를 강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놈이 먼저 떠납니다. 두 놈은 그 현장을 떠나게 되고요. 자, 나머지 두 놈 있죠. 나머지 두 놈이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아. 두 놈은 조금 한두 살 많고 이 나머지 두 놈은 좀 나이가 어린 놈들인데 인적이 드문 비닐창고에 옮겨 놓았다. 그랬어요. 옮겨 놓았다. 자, 여기가 비닐창고죠. 비닐창고다. 이렇게. 그리고 갑하고 을은 이제 자기네 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 병하고 정이란 놈이 이 여성을 비닐하우스에 데려다 놨다고요. 그쵸? 자, 여기서 또 봅니다. 을하고 병은 다시 위 비닐창고로 와서 다시 A녀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고 귀가하였고 병은 귀가 도중 다시 위 비닐창고로 와서 재차 강간하였고 하의를 벗겨놓은 채 귀가했다. 결국 그 여성은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즉 여기서 이 두 놈은 갔죠. 이 두 놈은 이제 집으로 갔다. 그 상태에서 이 A녀는 결국 새벽에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이 놈들 갑을 병정 이 모든 사람의 죄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이죠.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강간했지. 여자가 지금 실신했지. 의식불명 상태 빠졌잖아. 이 내놈이 알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야 저기 저 비닐 참고 있는 거 알지? 야 거기 갖다 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추운 겨울날 비닐 창고로 옮겨내면 여성이 저체온증 겨울이었고 밤중이었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예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내놈 모두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죽었기 때문에 그 네놈 모두에 대해서 뭐가 된다? 강간치사죄가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맨 밑에 마지막 줄.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하고 하의를 벗겨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피고인이 누구지? 이놈이죠. 병이란 말이야. 병. 이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란 사람이 혼자 독박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혼자 독박 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놈들 모두 다 사망에 대해서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새놈이네요. 새놈. 요 새놈이네요. 새놈이 치사죄가 된다. 왜? 새놈이 비닐 창고에 와가지고 을은 갖다 다시 왔잖아요. 그치? 여기 을하고 병. 그치? 을, 병이 비닐하우스에 와서 다시 추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놈은 강간치사죄가 인정되었고, 갑은 강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갑은 강간만 책임지네요. 근데 시험 문제는요, 이 답이 나오는 것이 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맞는데, 이 답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 판결로지만 잘 받으시면 돼요. 자,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기수미수 불문이기 때문에 강간의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그쵸? 중한 결과 나오게 되면 강간치상죄가 됩니다. 자, 밑에 판례는 우리가 상해죄 할 때 했었죠. 자, 극히 경미하다, 경미세모, 자연적이다, 세모. 그랬을 때는 상해라고 보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었을 때에는 이것은 상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객관적 인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연령 등을 고려한다. 그렇죠? 연령 등을 고려한다. 이런 것이 바로 뭐라 합니까? 상대적 상해 개념. 이렇게 불러요. 성인 여성과 미성년자인 여성을 좀 달리 보는 거죠. 그 상해 판단할 때 그건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외상후 스트레스 사건 별표. 쉬운 판례죠? 상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빨간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상해 동그라미, 이것도 상해로 본다. 그 사례가 바로 뭐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불안, 불면 등 이런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상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해를 인정했던 판례. 자, 졸피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별표 쳐보세요. 똑같습니다. 정신적 기능 나오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약물을 투여했다. 약물을 투여해서 생활 기능에 이 기능의 장애가 초래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상해가 된다. 이렇게 보았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뭐예요?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다든지 또는 외부에 상처가 없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상해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사실관계에서 졸피뎀과 트리아졸람 동그라미. 이 사건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해가 된다는 것 조심하시고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높아요. 자, 그 다음 특이체질이에요. 특이체질. 성경험도 있어요. 특이체질인데 빨간색으로 천연막이 다시 재생됐어요. 그 재생된 것이 다시 파열되었다 할지라도 상해를 인정한다. 그리고 관절 나갔네. 관절. 이 슬자가 무릎 슬자입니다. 무릎 슬자. 무릎에 있는 관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팔꿈치하고 무릎이 있는데 이 무릎 관절을 나간 것이 이 상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상해되는 관절은 상해를 인정했던 판례가 되고요. 자, 5번은 총론 시간에 많이 봤죠. 긴급피난 할 때 봤어요. 긴급피난 할 때 고의에 의한 자초행위라고 해서 자초위난, 고의에 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긴급피난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가 되죠. 치아 부러진 거 상해로 봤습니다. 열흘짜리, 2주짜리 투약하면 더 좋고요. 다 상해로 가죠. 그 다음 일주일짜리인데 불구하고
찰과상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인정했어요.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된다. 원래 일주일짜리는 잘 인정하지 않는데 이건 좀 조심하시라고요. 조심하시라고요. CF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 또 나오네요. 콧등이 부었다. 콧등이 부은 거 상해로 봐요. 상해로. 근데 여기서는 또 뭐냐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자연적 치유래. 자연적 치유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인 거야. 조심하셔야 돼. 별표 치시고. 실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주의를 하지 아니하면 실수를 해서 틀립니다. 여기 졸피뎀 사건. 이 졸피뎀 사건에서 약물 투여한 것은 자연적 치유, 상처가 없더라도 뭐가 된다? 상해를 인정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방금 콧등이 부었다 사건 나오지? 이 콧등이 부었다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처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 자연적 치유가 된다 할지라도 상해를 보았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9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한 번 된 적은 있었는데 좀 조심하시고 잘 나오는 판례는 아닌데 조심하시고요.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 11번하고 12번이 뭐예요? 여기 상대적 상해 개념. 을 인정했던 판례가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죠. 7살짜리죠. 그쵸? 여기서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 이게 성인 여성이라면 상해가 안 돼요. 꼬맹이니까 상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멍이 들었다.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이 꼬맹이니까 이게 상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파란 펜으로 모간, 이 줄기간자입니다. 음모죠, 음모. 음모를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은 폭행이 된다 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고. 7일짜리네요. 자연적 치유 나오네요. 동정 크기 정도네요. 긁혔대요. 이성질 정도 긁혔대요. 그 밑에도 자연적 치유가 되고요. 성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녀가 아니에요. 3살짜리입니다. 자연적 치유란 말 나오죠? 상해를 보지 않았어요.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주관적 요건 볼게요. 주관적 요건 보시면 자, 강간범입니다.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린 다음에 강간을 했는데 그 즈음 강간 후 그 즈음 질식 사망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강간범이 강간한 후에 그 즈음이니까 이것이 강간죄 플러스 살인죄 왜 살인죄 고의를 가졌다 했으니까 그치? 했으니까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 사건 실질적으로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나온 적이 있었어요. 틀렸어요. 답이 뭐래요? 강간살인죄래요. 그 말은 강간한 후 그 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간 중이다. 강간 중이다. 아직까지 강간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중에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이 말이야. 강간 중에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목절로 죽인 거지. 그것은 강간 살인죄 일주가 되는 것이지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많이 봤죠? 밑에 거는 총론 시간에 많이 봤던 것입니다. 저항이나 마찰 없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탈출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강간치상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봅니다.